아이를 기숙사에 내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어요. 잘 됐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순간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닦으면 또 나오고, 닦으면 또 나오고.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슬픈 건지, 허전한 건지, 아니면 그냥 50이 넘은 내가 갑자기 너무 낯설어진 건지. 집에 돌아왔어요. 20년 동안 늘 시끄러웠던 그 집이 그날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어요. 아이 방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다시 닫았어요. 부엌에서 두 사람분 밥을 짓다가 멈췄어요. 한 사람분은 얼마나 하면 되더라 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잃은 걸까? 아이를 잃은 건 아니잖아. 아이는 잘 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없어진 것 같지?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슬픔이라고 하기엔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이고, 외로움이라고 하기엔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자녀가 독립하고 난 뒤 부모, 특히 어머니가 겪는 정체성의 공백. 그런데 카를 융은 이 공백을 단순한 상실로 보지 않았어요. 융은 이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융. 자신도 40대 중반에 그런 순간을 경험했어요. 오랫동안 따르던 스승과 결별하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던 시절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성공한 의사였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 시간을 도망치지 않고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두려운 내면의 세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윤기 발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어떤 역할 속에 살다 보면 그 역할이 곧 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로 살아온 20년, 당신은 아이의 밥을 챙기고 아이의 숙제를 걱정하고 아이의 꿈을 응원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온전했던 나머지 어느 순간 당신 자신은 그 사랑 뒤에 조용히 물러서 있었던 거예요.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쓰는 가면이에요. 엄마라는 가면, 아내라는 가면, 며느리라는 가면. 이 가면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쓰다 보면 어느 날 가면을 벗었을 때 그 아래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떠난 그 빈집에서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가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순간, 그 아래 있는 진짜 당신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을 걸어오는 순간.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왜 공허함이 이렇게 깊은 걸까요? 유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55살이었어요. 첫 딸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던 날, 그녀도 당신처럼 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슬프지? 남편은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 라고 했어요. 따뜻한 말이었지만 왜인지 더 외로워졌어요.
유이는 몇 주 동안 이상한 기분 속에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쉬어지지도 않았어요. 예전엔 잠깐이라도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그 혼자가 너무 낯설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그녀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사가 물었어요. 아이가 오기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이는 그 질문에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정확히는 기억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인 것 같지 않았어요. 25살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것, 혼자 음악 들으며 카페에 앉아 있는 걸 좋아했던 것, 언젠가 작은 갤러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그 기억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윤근, 이것을 자기 소외라고 불렀을 거예요. 스스로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살다 보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져요.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나 자신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기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낯설미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번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그 안에서 단순히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는 말 그대로 녹아내려요. 세포 하나하나가 분해되고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허물어져요. 그 상태가 한동안 지속돼요. 무엇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혼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조금씩 조직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안에서 나와요. 유이가 느끼는 공허함이 바로 그 상태예요. 엄마라는 형태가 녹아내리는 것. 그 안에서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것. 이 시간이 두렵고 낯설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건 당신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융은 이 전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독일어로는 인디비두아시온, 영어로는 인디비두에이션. 하나의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회가 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정이 왜 이렇게 중년 이후에 시작될까요? 윤근 인생을 하루에 비유했어요. 오전은 사회적 역할을 구축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고. 이 오전의 시간은 바깥을 향해 있어요. 세상의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 태양은 방향을 바꿔요. 이제는 안을 향해야 할 시간이에요. 바깥에서 쌓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후에도 오전처럼 살려고 해요. 더 많이 성취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바쁘게 움직이려 해요. 그런데 윤근 말해요.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오후의 시간에 오전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고. 유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울음이 멈췄어요. 나는 오후를 살고 있는 거구나. 나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 거구나. 그걸 알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윤근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억눌렀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무의식 속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꿈의 형태로, 갑자기 눈물이 나는 형태로, 이유 없이 어떤 장면이 마음에 걸리는 형태로. 유이는 상담사와 함께 아주 작은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어떤 것을 보면 이유 없이 좋은지, 어떤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지. 그녀는 어느 날 문구점 앞에 서 있다가 색연필 한 세트를 손에 들고는 한참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사서 뭘 하지?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색연필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느꼈어요. 결국 샀어요. 집에 와서 하얀 종이 앞에 앉았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못 그렸어요. 어색했어요. 25년 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선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완성된 건 없었어요. 잘 그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느낌이었어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윤기 말하는 개성화가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나 화려한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내 마음의 신호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남들이 봤을 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색연필 한 세트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중년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정말 많은 것을 요구받는 일이에요. 며느리로서의 예의, 아내로서의 헌신, 엄마로서의 희생.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원한다는 건 어딘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느낌이 자라나면 우리는 스스로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덕이라고 배우게 돼요. 유이도 그랬어요.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다음에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나이에 지금 와서 뭘?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처음엔 그게 자기 목소리인지 사회의 목소리인지도 구분이 안 됐어요. 윤근 이 목소리를 우리 안의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억눌러온 모든 것들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감춰온 욕구,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은 꿈, 혼날까봐 접어둔 감정들. 이것들이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 안에 쌓여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이 그림자들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억누를수록 더 세게 노크를 해요. 이유 없이 울컥하는 것, 아무 이유도 없이 화가 나는 것. 지금 내 삶이 내 것 같지 않다는 느낌. 이것들이 다 그림자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윤기 말하는 건 그 문을 두드리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억누르고 살았나? 나는 어떤 꿈을 접어두었나? 나는 어떤 내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나? 유이는 어느 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써내려 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공책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갤러리를 하고 싶었던 것,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었던 것,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나로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 써내려가다가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나였구나. 이 사람이 아직 여기 있었구나. 그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윤근, 이런 순간을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 그 존재가 처음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이 만남은 화려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작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윤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용기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지금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 그게 출발이에요. 유이는 그 이후로 아주 천천히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어떤 날은 다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낯설지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색연필은 어느새 수채화 물감으로 바뀌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았고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2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나 같은 시간이었어요. 딸이 방학에 집에 돌아왔을 때 유이의 방 한쪽에 그림들이 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응, 요즘 배우고 있어. 딸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좋은데. 그 말이 뭔가를 무너뜨렸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어요. 나는 엄마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지우지 않아도 된다. 유이는 그걸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어요. 윤기 말하는 개성화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로서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이제 그 위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다. 그리고 나는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엄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여행을 꿈꾸는 사람이다. 나는 엄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 두 문장 사이에,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시기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빈집이 무서운 건 그 안이 텅 비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당신이 들어설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아이로 채워져 있던 그 공간에 이제는 당신 자신이 들어와도 된다는 신호예요. 윤근 말했어요. 안으로의 여정이 가장 멀고 가장 두렵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라고.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어. 없어요. 아무도 지도를 그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이 아이를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흘린 눈물이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출발선이었는지도 몰라요.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집에서 이제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나이여도 늦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태양이 오후를 향해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처럼 그 문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싶어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아직 뭐가 좋은지, 뭘 원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모름 속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이미 시작이에요. 당신은 2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도 돼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당신도 아직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새로운 당신이, 그 날개가 펼쳐지는 날을 저도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